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논란이 있는 여권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뒤늦었다는 비판 속에 이른바 코로나 3법이 본회의를 어제 통과했고요. 여야가 머리를 맞댈 특별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두 분 의원님들과 지금 토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 마스크 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아마도 저희가 출연 그 토론 중간에 그 현장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이 연결되는 대로 잠시 듣고 그 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동민 의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현재 정부의 방역 대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네. 또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완벽하게 틀어막았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흡한 측면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자원봉사, 함께 염려하는 마음, 전문가들의 또 함께 하는 그 행동,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 나가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정부 당국자들 죽을 둥 살 둥 하고 있습니다. 네.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병관리본부 그 실무자들은 이미 1월 초부터, 심지어는 이제 처음 나왔던 작년 12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나 힘듦 이런 부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올려요. 확진자가 지금 오늘로 한 1,600명에 육박했고요. 네. 또 돌아가신 분들도 한 13분 정도 이렇게 되십니다. 그런 일들이 없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빨리 대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그 진단하신 분들이 한 5만 6천 명 이렇게 되시고요. 그리고 근데 비교해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한 1,800명 정도 진단하셨고요. 미국 같은 경우 한 460명 정도 진단하셨더라고요. 빨리빨리 좀 진단해서 좀 찾아내서 이런 이 위기를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 당국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치권이 좀 단합해서 합심해서 좀 이렇게 초당파적으로 좀 대책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 올리고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흡한 부분들 개선해 나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네. 반면에 김정재 의원님께서는 좀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정부가 지금 슈퍼 확진자로 나온 이제 31번 확진자 전에 네. 이제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소강 상태인 그 시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정부에서 머자나 종식한다 이런 그 낙관적인 표현도 좀 나왔던 측면이 좀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사실 현재 방역 대응은 아마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네. 특히 방역 주체가 되고 있는 의료진들이나 방역 관련자들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환자들도 사투를 벌이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마스크, 손소독제 하나 구입을 못해서 줄을 서면서 아주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이거든요. 네. 이 4차 산업 시대에 이 좀 줄 서서 마스크 하나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네. 그냥 가슴이 좀 무너내리죠. 네. 그런데 가장 지금 근원적인 건 뭐냐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9번 그 확진자가 나왔을 때 네. 지금 정부가 그때쯤에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니까 2월 한 10일경에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니까 네. 대통령이 샴페인을 먼저 터뜨린 겁니다. 네. 그래서 곧 종식이 될 거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시장을 방문하고 또 기생충을 초청해서 파한대수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염병에 대한 속성을 몰랐던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 전염병은 첫 번째는 차단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상식이라고 그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그 전염병의 근원지인 중국인들의 입국 금지입니다. 네. 이거는 수많은 그 전문가 집단, 특히 의사들 협회, 의사협회에서 7차례나 강력하게 권고를 했고요. 심지어는 그 질병본부 본부장이 직접
정부에 또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묵살이 된 거죠. 네. 묵살이 된 거고 중국인의 입국 금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국민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귀를 닫은 겁니다.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럴 때는 참 아집을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핵심이 빠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이런 방역 대책을 할까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그 중국에 대한 눈치 보기가 아닌가라는 뭐 우려를 또 의혹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2월 한 10일경에 그 중국의 어려움이 한국의 어려움이다 그러면서 네. 한중 마치 운명 공동체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결국 시진핑 주석의 방안 그게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결국은 4.15 총선에 신경을 더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어떤 중국의 눈치 보기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다 아시다시피 우한에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데 우한은 못 쓰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한 코로나는 안 되고 지금은 대구 경북 대구 코로나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대구 경북 그 주민들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정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핵심 그 관계 부처의 장관들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지금 중국 입국 금지를 70만 이상이 지금 찬성을 하고요. 여기에도 꿈쩍도 안 하니까 다시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국민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느 것보다도 먼저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감염원을 차단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민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에서 지방정부에서 4곳이나 그냥 사전 통보도 없이 그냥 격리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아예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입국 금지되거나 제한되거나 또는 여행 자제를 공고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40개국을 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대통령께서 정말 진지하게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을 해서 중국민의 입국 금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이 아니라 김종재 의원이 무슨 연설하러 나오셨습니까? 아니 뭐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거니까요. 네. 온 국민들이 지금 뭐 정치권이 처절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대책이 미흡한 부분은 지적을 하되 국민과 더불어서 이 재난을 극복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아니, 위해서 다 당연하죠. 노력하고 있는 건데 당연하죠. 너무 과한 정치적 주장을 하고 계셔서 이건 몇 가지만 정치적 주장이 토론을 하고 아닙니다. 있으니까요. 그 몇 가지만 잠시만요. 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질문 이어갈 게 좀 네네네. 있으니까 일단 사실관계를 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김정재 의원께서 이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또 맞불 청원도 지금 청원 게시판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제가 시청자분들께 이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재 의원께서 중국인 입국 금지 말씀을 좀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그 마크 리시먼 하버드대 전염병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대유행에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인의 70% 내지 40%가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설적으로 그분이 주장하시는 건 뭐냐면 입국 금지나 여행 금지, 공항 단속 이것은 감염병, 전염병의 특성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이미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48개 나라에서 전파가 확대되었습니다. 중국인들 입국 금지를 한 나라에서도 상당수가 지역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역 감염이 아주 현실화되고 있어요. 올림픽 유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수가 작아서 지금 저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일 거고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예방센터의 센터장이 미국 역시 지역 감염에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상황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때려 막았는데 그리고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시켰는데 왜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확산되고 있는 겁니까? 전염병의 특성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정한 섬에 있는 수천 명이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봉쇄했을 때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지금 같은 국제화 시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5천만 명이 입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해결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전문가들 견해를 말씀을 주셨지만 전문가들 내에서도 보건의학을 하는 사람들, 보건예방학을 하는 사람들, 감염학을 하는 사람들 내에서 치열한 논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 특정한 견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국가 눈치 보기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너무 도를 지나친 정치적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총선이 가까이 온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이 코로나19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설사 미흡한 부분을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보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국 눈치를 본다고요? 저희들의 살 길이 더 바쁩니다. 국민들 눈치 이외에는 볼 것이 없는 거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정치적 주장을 네. 하는 것은 국민들의 네.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네, 의원님, 총선에서 뭔가를 의원님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네. 정치적 의도가 있기 네, 때문에 가능한 것이 잠시만요.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네.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오늘 오후부터 전국의 약국과 우체국, 농협 등을 통해서 하루 350만 장의 일회용 마스크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직접 브리핑 열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마스크 수급 안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스크 수급 불안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마스크 수급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화요일 마스크 국내 공급 최대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마스크 수출은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그 수출도 생산업자만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스크의 출고 유통에 있어서도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이 공적 판매처를 통하여 출고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대로 당일 생산량의 90% 이상이 국내 공급되도록 확실히 조치하겠습니다. 140여 개 업체에 의해 하루 마스크 총 생산량이 1천만 장 수준인 만큼 하루 900만 장 정도가 국내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수출 통관 과정에서 엄격히 통제되도록 일일 상황 모니터링하며 관세청 등 유관기관들의 협업과 단속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 공적 기관에 의한 공급 세부 계획입니다. 즉 1일 500만 장 정도가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주로 읍면 지역의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 홈쇼핑, 중소기업 유통센터, 그리고 의약품 전문 유통업체를 통한 약국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매처와 관련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의 경우 서울 경기권을 제외한 전국의 1,900개 농협 하나로마트, 그리고 우체국의 경우 읍면 소재 우체국 1,400개소의 우체국, 그리고 약국의 경우에는 서울 경기권의 경우에 약 1만 개, 전국적으로는 2만 4천 개가 있습니다만은 서울 경기권의 경우에는 1만 개의 약국을 통하여 이와 같은 공적 물량이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에 따른 일부 위약금 문제 등의 이슈로 인하여 생산업체와 공적 판매처 간의 세부 협의가 아직도 진행되는 곳이 있어서 500만 장 규모의 정상적인 공적 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하루 이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조속히 구축 완료하여 해당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확보된 공급 물량의 확보 및 유통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총 500만 장 중에 당장 315만 장이 출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국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전국의 2만 4천여 개 약국에 대해서는 점포당 평균 100장씩 총 240만 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우선 120만 장을 전국 약국을 통해 직접 판매되며 이중 23만 장은 대구 경북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약 1,900개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일일 55만 장, 점포당 약 300개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농협은 평택, 횡성, 구미, 밀양, 광주 등 5개의 물류센터 등을 통하여 전국에 신속히 배송되며 우선 금일의 경우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 17만 장을 공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읍면 소재 1,400개 우체국에도 55만 장, 점포당 400장씩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47만 장 계약이 완료되었고 금일 대구, 청도 지역에 15만 장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전국의 읍면 등 우체국을 통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전 교환센터를 통하여 당일날 8시까지, 오후 8시까지 물량이 입고되면 이길 오후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물류망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영 홈쇼핑과 케이블 채널 20번 또는 21번이 되겠습니다. 공영 홈쇼핑과 중소기업 유통센터, 행복한 백화점을 포함한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도 37만 장까지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그 판매 물량이 더 확대돼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는 별도로 100만 장, 의료기관에는 별도로 50만 장이 공급되도록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가격은 생산자에게 구입한 매입 단가에서 운송비 등이 부과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현재 시중가에 비해서는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 국내 공급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안감과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제조업체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은 국민 안전을 위한 특별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적극 더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요청드립니다. 생산자에게서 확보한 공적 물량을 판매처에게 전달되고 국민들에게 판매하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그리고 농협의 하나로마트, 그리고 공영 홈쇼핑과 중소기업 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특단의 조치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값진 노력으로 국내 마스크의 수급 상황이 보다 개선되고 나아가 국민 불편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드리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큰 불편과 불안감을 드린 데 대하여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확보된 공적 물량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공적 물량이 판매되는 매장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마스크 구매 가능 여부 등을 공개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일일 생산량, 마스크의 일일 생산량, 일일 수급 동향, 일일 판매 동향 등을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마스크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인 제가 매일매일 식약처장과 함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마스크 수급 관련 그 대책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그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게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는 당국자의 발언이 있었고요. 기존 계약 물량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것 같다. 최대한 빨리 일선 현장에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잠시 중간에 끊겼던 그 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관련 지금 수급 대책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이제서야 그 마스크 공급에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국민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이제 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코로나 3법이 없더라도 행정명령으로 다 가능한 거였습니다. 의지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또 모이기 때문에 또 모였을 때 그 위험성도 또 걱정이 되고요. 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노인이라든지 그 온라인상에서 취약계층들이 좀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50%라고 하는데 이제 뭐 90%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량 이렇게 굉장히 위기 상황일 때는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고 국내 공급을 해야 맞다고 보고요. 그 주장을 저희가 지금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원활히 공급이 되기를 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의원님께서 기동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정치적 공세다. 네. 그리고 미국의 어떤 한 학자가 말한 걸 이게 뭐 옳은 참인 양, 아주 지고지순한 진리인 양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소위 말하면 모기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모기장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전염병의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게 1차적인 것이라고 모든 이 감염병 그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전 세계에 다 퍼질 거기 때문에 막을 필요 없다 이러시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방역도 할 필요가 없죠. 말을 왜곡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왜곡할 뉘앙스를 그대로 왜곡하지 살리는 건 않습니다. 좋은데 자, 그리고 말을 왜곡하지는 않았으면 말을 좋겠어요. 하는데 이렇게 좀 사회자께서 김정재 의원이 처음부터 사회자께서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중간에 제대로 일단 진행해 제가 주셨으면 충분히 좋겠고요. 잠깐만요. 예, 말씀드리고 아니 뭐 있고 전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이탈리아 이런 데는 아까 그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팩트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탈리아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완전 패닉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소위 말하면 중국인을 초동 단계에서 입국 금지를 한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상태가 양호합니다. 뭐 네. 싱가포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그 지금 저희가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지금 지역 감염이 확산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다만 바람이 있다면 대통령께서 한번 귀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그냥 야당 목소리니까, 그냥 소수 전문가의 주장이니까, 의사협회의 주장이니까 그냥 묵살하지 마시고 또 중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묵살하지 마시고요. 중국은 상호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중국인은 우리를 입국 금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주의를 뛰어넘어서 정말 한번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검토를 해 봐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 두 분께 그 충분히 시간을 제가 시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말씀하신 시간에 맞춰서 이 정도 말씀하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좀 자꾸 이렇게 공세로 가다 보면 정작 저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그 코로나 3법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국민 여러분들께 그 알려드려야 될 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어제 통과된 코로나 3법 관련된 얘기를 좀 일단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 3법 지금 기동민 의원께서 이제 발의를 하셨고 이제 코로나 특위에도 이제 좀 들어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의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떤 특정한 견해를 가진 단순한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해 드린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의 대표적 견해를 소개해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의 사실을 침소봉쇄했다 이렇게 말씀 주시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결론들이고 그리고 열어놓고 경청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어제 코로나 3법 이렇게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검역법 그리고 의료법 이렇게 통과시켰거든요. 네. 대표 발의한 상황인데요. 제가 그 감염병 예방과 그 관리하는 법률은 보통 법률이 통과가 되면 시행 시기가 좀 필요합니다. 준비 시기가.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기 전에 행정기관도 준비를 해야 되고 국민들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행 유예 시간을 두는데 지금 감염병 대처상 즉시 공포할 수 있는 일부 조항들을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검사를 받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31번 확진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했을 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 조항을 도입을 했고요. 네. 자가격리라든지 아니면 입원 조치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잠재적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300만 원 벌금이었는데
1년 이하의 그 징역이라든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네. 있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방 마스크 대책 나왔는데요. 이렇게 1급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는 뭔가 특단의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량과 국외 반출 이런 부분을 극도로 좀 제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뒀습니다. 네.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잘 네. 안 늘려줬잖아요. 복지부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0명까지 대폭 확대했고요. 네. 그다음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네. 50만 이상이거나 아니면 50만에 육박하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좀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달라. 특히 수원시장 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께서 아주 강력하게 네. 저한테 촉구를 해주셨어요. 많은 단체장들께서. 그래서 일정한 규모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이 코로나 극복들을 위해서 정치권도 좀 지혜를 짜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 마지막으로 처음에 이제 기동민 의원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김정재 의원님 발언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 열립니다. 이제 그 야당의 입장에서 이제 집권 여당과 정부의 어떤 얘기, 어떤 대책 발의할지 지금 짧게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예상하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지속적으로 야당이 주장했듯이 가장 근원적인 대책인 중국민의 입국 금지를 아마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코로나 3법이 다행히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이제 곧 시행이 될 건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중국인 입국 제한, 그다음에 필수 의약품이 그 수출 내지 국외 반출을 제한한다든지 또 그 감염 의심자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 등등은 행정명령으로도 충분히 이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그 방역 정책에 대해서 그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아마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여야를 다 뛰어넘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생겨야 됩니다. 이 마스크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도 신뢰가 생기고 오늘도 살 수 있고 내일도 살 수 있다는 신뢰만 생긴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줄 서는 일이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두 분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중간에 그 마스크 수급 대책 그 현장 브리핑이 들어가면서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모셔서 충분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